안녕하세요. 김진영 교수입니다. 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커스텀 욜로 모델 제작 실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 준비하고 욜로 모델, 학습 모델, 모델 성능 비교 뭐 이런 내용들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위해서 데이터가 필요로 하는데요.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케글 사이트에 있는 그런 크랙 데이터셋을 내려받아서 한 20장 정도 직접 이렇게 주석 들인 라벨 주석 툴을 이용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어노테이션을 시켰습니다.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행의 그 실습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제공해 드렸고요. 그래서 이 주석 툴을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는 않고요. 주석 툴을 이용해서 어노테이션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 보시면 이렇게 한 뭐 20장 이상의 데이터를 이미지가 있는데요. 20장이면 너무 이렇게 데이터셋이 작아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보통 이렇게 증식이란 방법을 사용해서 물리적으로 데이터 양을 늘립니다. 증식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미지를 조금씩 이동시키고 회전시키고 변형시켜서 뭐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고 뭐 이래서 그 학습을 시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색깔이나 비치는 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서 여러 가지 그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확도도 높아지고 이런 증식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도 20장에서 몇천 장까지 이렇게 이미지를 증식시켜서 학습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번에 콜랩 환경에서 실습을 모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구글 사이트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에 점 9개 있는 모양을 눌러서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해보셔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지난번에 내 드라이브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를 욜로 버전 11을 GitHub 사이트에서 다 복사해 두었기 때문에 여기서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이번 실습은 이번 커스텀 욜로 모델 학습 언더바 크랙 API MB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런타임 유형을 반드시 GPU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우리가 데이터는 데이터셋을 이렇게 source.zip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미지 20장이 여기에 이제 폴더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와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가 구글 드라이브에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프로그램으로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시킬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 클릭하시고 본인 계정을 선택하시고 계속 눌러주시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마운트가 되면 이제 드라이브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셋이 여기 있기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있는 것을 가져와서 압축을 풀어서 버추얼 머신으로 이제 로컬에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로 트레인 데이터를 트레인 폴더에 크랙이라고 하는 폴더에 이미지들이 이미지하고 들어와 있죠. 이렇게 이미지와 주석 파일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린 이제 원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져온 원시 데이터셋 개수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 10개 이미지, 그 다음에 밸리드 이미지에 5개, 테스트에 5개 이미지,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총 합치면 20장의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모델 만들기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증식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장의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데이터 양을 늘리는 그런 코드를 통해서 데이터 양을 늘려보도록 할 건데요. 3번 데이터를 증식기입니다. 데이터를 증식시키는 방법은 플립이라고 해서 수평 수집으로 그렇게 대칭시키는 그런 거죠. 뒤집는 거죠. 그래서 이동, 확대, 회전, 그 다음에 밝기 조정, 그 다음에 대비 조정, 그 다음에 가우시안 노이즈, 그 다음에 모션 블러, 약간 그림 뭉개기, 약간 뭉개는 거를 이렇게 블러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색도, 채도, 밝기 조정, 그 다음에 원금 왜곡, 격자 왜곡을 할 수 있는 코드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증식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모델에 들어오는 입력, 그러니까 입력이 어떤 형태로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적용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다 풀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환경에서 어떠한 내용만 나는 사용할 거다 하면 그 적용하고 싶은 만큼 설정만 적용하셔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뭐 공장 밝기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밝기 조정, 그다음에 뭐 가우시안 노이즈, 모션 블러, 그다음 가우시안 블러의 경우만 활용해서 증식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정을 코드상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은 여기에서 각 이미지당 증식할 횟수를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 장 이미지를 몇 장으로 늘릴 거냐, 한 3번 해줘야 되는데, 먼저 트레인 데이터셋에 대해서 트레인 데이터셋을 증식시키고, 그러니까 한 장의 이미지당 한 200장씩 증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충분한 데이터셋이 10장 있기 때문에 200장씩 하면 2000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게 되면 역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서 이렇게 코드를 수정해서 증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역시 테스터 데이터셋에서도 증식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숫자를 증식시켜 주시면 되고요.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식을 마치게 되면 증식되기 전에 원시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셋 10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5개, 테스터 데이터셋이 5장 있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200배 증식을 시켜서 증식한 데이터셋 개수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훈련 데이터셋은 2000개, 그 다음에 밸리데이터 데이터셋은 1000개, 그 다음에 테스터 데이터셋은 1000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데이터가 증식이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이 이렇게 증식이 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잘 증식되어 있는지 시각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증식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아그 언더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훈련 데이터셋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한번 증식이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랙이 간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연두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잘 증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라벨을 애니라벨링이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도구를 사용해서 제가 주적을 작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데이터셋을 배포를 해 드렸는데요. 그 욜로는 우리가 이제 어노테이션한 파일이 JSON이라고 하는 포맷에 저장되어 있는데요. 욜로 모델은 이 주석 파일이 텍스트로 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주석시킨 JSON 포맷을 텍스트 포맷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폴더 내용을 트리 구조로 볼 수 있도록 하는 패키지를 일단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증식시키는 데이터가 아그 언더바 데이터셋에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데이터 구조를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욜로로 여기서 이제 JSON 포맷으로 어노테이션 파일이 저장됐기 때문에 이 텍스트 파일로 욜로 포맷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의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면 요 아래 욜로 언더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가 생겨날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다시 한번 리프레시를 해서 보게 되면 아직도 하고 있네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보시면 이제 읽어드려서 어그바 언더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증식 폴더를 읽어드려서 욜로 언더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였고요. 이 폴더를 구조를 한번 보면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셋의 구조는 이미지 폴더와 라벨 폴더로 먼저 구분된 후에 그 다음에 플랜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 텍스트 데이터셋으로 또 나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욜로 모델은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에, 그리고 우리가 어노테이션 시킨 파일은 라벨스 폴더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텍스트 포맷으로 어노테이션 파일이 저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번째로 욜로 포맷으로 변환되어 있는 데이터가 잘 변환되어 있는지 시각화해서 보는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 있잖아요. 욜로 언더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폴더에 훈련 데이터 폴더에 있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실행하면 이렇게 욜로 포맷으로 변환된
데이터 변환이 잘 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 여기까지면 데이터셋의 준비가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준비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야물 파일인데요. 야물 파일은 모델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위치, 그 다음에 클래스의 수, 클래스의 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 시에 이 정보를 전달해 줘 모델로 알고리즘을 이 정보를 보고 데이터를 끌어다가 학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욜로 온도바 데이터셋 폴더 아래 우리가 데이터.yaml이라는 파일을 생성해서 데이터셋에 대한 위치와 그 다음에 클래스의 수, 그 다음에 클래스명의 정보를 갖고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실행하게 되면 이 폴더 아래 이렇게 데이터.yaml이라고 하는 파일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그 내용을 확인하는 코드를 실행해서 잘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를 이제 여기에 데이터가 위치해 있다는 거고요. 검증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경로, 이 모델을 인지할 수 있는 클래스는 한 개 크랙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의 이름을 크랙이다, 이런 내용을 이 데이터.yaml 파일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모델 학습을 할 준비가 모두 마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욜로 모델은 기본적으로 80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한 클래스를 검출하거나 분할하는 모델을 학습시켜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울트라라이틱스 패키지를 먼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울트라라이틱스 패키지를 설치해 주면 되겠고요. 설치를 하고 있고요. 실행이 끝났다면 울트라라이틱스가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셋업 컴플리트 나와 있죠. 버전도 나와 있네요. 8.3.21 이렇게. 현재 신청하는 파이썬 버전이 3.12.12 버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이번 설치한 모델은 한번 저희가 학습을 시켜볼 수 있도록 할게요. 불알 모델인데요. 울트라라이틱스에서 사전 학습된 분할 모델의 종류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모델 중에서 가장 라이트한 욜로 11N 언더바 세그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가 커스텀 모델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욜로 11N 다시 seg.pt 파일을 불러서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실행을 시켜줬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코코 데이터셋으로 80가지 객체를 분리할 수 있는 모듈을 제가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사전 학습된 내용들이 어떤 클래스를 부여할 수 있는지 이렇게 쭉 스크롤 해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모델들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불러온 사전 학습된 욜로 11N 세그 모델을 불러와서 그 모델 아키텍처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전이가 전이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셋을 전이학습을 통한 패턴 모델을 학습시키도록 할 겁니다. 데이터셋이 준비가 됐고요.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모듈 아키텍처도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진행할 텐데 저희가 커스텀 욜로 모델 학습시키는 방법은 모듈 0.train이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커스텀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에 준비한 데이터.yaml 파일을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전달해서 우리가 데이터셋 위치가 어디냐고, 어디에 있고,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 크레스수가 크랙이고, 우리가 클래스명이 크랙이다 하는 정보를 주면서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전체 폭은 100번을 주고, 그 다음에 페이션트는 7, 그 다음에 전체 훈련 데이터셋이 2000개였잖아요. 2000개에서 16개씩 알고리즘을 넣으면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는 460으로 640이죠. 640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옵션을 주고 훈령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누르면 훈령이 진행될 텐데요. 모델 훈련의 학습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에 대한 전 과정은 생략을 하고요. 이것을 실행시킨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그럼 이제 데이터 준비 모델을 한번 보고, 그래서 제가 학습시킨 결과 화면을 이렇게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시간을 내서 학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에폭을 100번을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0번이 이렇게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얼리 스태핑 옵션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확도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감소된다면 학습을 자동으로 종료시키라고 하는 옵션이 주어져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F4 100번 중에 17번째 저의 경우에는 얼리 스타핑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사용자의 환경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가중치 값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17학습번에서 종료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사용자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습한 결과가 여기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 지금 이제 음영으로 한 폴더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런스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 우리가 분할 모드를 학습했기 때문에 세그먼트 폴더의 트레인 안에 모델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학습 결과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학습 결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밑에 보는 거 이제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여기 보면은 result.png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불러와서 우리가 한번 학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 데이터셋을 2000개를 넣어서 이제 확인하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1000개 사용해서 매 학습마다 우리가 이제 학습 결과에 대해서 확인해 본 건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 박스로 되어 있는 훈련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것은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셋과 주황색은 이제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넣었을 때에 대한 이런 결과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로스트는 오차니까 오차 학습할 수 있도록 X축에는 F폭이고, 그래서 학습을 하면 할수록 오차는 점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정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리시즌도 이렇게
정확도가 거의 80%에 가깝게 벨지안 디스텟을 기준으로 80% 가까운 성능이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학습이 다 이루어진 후에 모델 학습할 수 있는 커스텀 모델 분류할 수 있는 게 이제 오직 하나인데, 이 클래스는 이제 크랙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셋으로 모델 성능을 시각화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원래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 이제 그 best.pt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을 제가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은 제가 학습을 했을 때 결과 파일 best.pt 파일에 이제 전 시간에 배포해둔 파일에 배포해 드렸고요. 학습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이걸 응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일을 불러와서 마이 드라이브에 아까 파일이 best.pt 이 파일을 종로 복사를 한 다음에 모델 패스에다가 지우고 경로를 붙여넣기 해주시면은 그래서 제가 배포해 드린 걸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은 또 편리하게 학습을 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학습하신 내용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학습된 모듈을 불러와서 텍스트 데이터셋을 욜로 언더바 데이터셋에 이미지로 이미지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 주셔서 학습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실행을 해 보면 자, 학습한 결과를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랩 부분이 이제 모델 인식한 결과를 녹색으로 지금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테스트 데이터셋을 1000개 중에 랜덤하게 16장을 불러와서 지금 결과 값을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평균 이미지당 평균 추론 시간은 0.4초, 0.14죠. 0.4초가 아니라 0.14초 정도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상당히 빠르죠. 0.1416 세컨드니까요. 느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크랙을 찾아내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걸 추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추론된 것을 보시게 되면, 모델의 출력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크랙을 정상적으로 거의 다 인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위에 되는 것은 클래스명이고 가로 안에 있는 것은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표면을 해준 반면에 듬성듬성 뭔가 띄엄띄엄 나온 데이터들은 좀 우리가 더 많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어노테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충분하게 학습을 해주면 모델 정확도는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여러가지 케이스가 많으면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모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확도를 올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물론 모델이 이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이 세그먼트 모델 중에 가장 라이트 포맷을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올리고자 한다면은 최소 미들 모델이나 익스텐드 모델을 뭐 라지 모델 사용하셔서 이렇게 불러오셔서 모델 아키텍처를 이렇게 바꿔서 코드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좀 더 정확하고 또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이제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정확도 대비 모델의 정확도가 항상
모델의 정확도가 높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실행하기 위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의 정확도는 높지만 무거운 모델의 바디가 무겁게 사용한다면 우리가 실행하는 하드웨어 환경도, 그러니까 하드웨어 스펙이 더 좋아져야겠죠. 그러면 이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사용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을 잘 확인하셔서 모델의 바디는 좀 작지만 정확도는 좀 떨어질 거라는 걸 감수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 나는 이것을 실행시키는 모델을 실행시키는 환경이 하드웨어 환경이 아주 좋다. 그래서 용량이 큰 것도 우리 상관없고 모델 정확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익스텐드 모델 쪽으로 모델의 바디가 큰 모델을 선택하셔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욜로 모델을 통해서 제조 환경의 스마트 제조 환경, 그 스마트 제조 환경에서 품질 검사에 있어서 좀 손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